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화물이 활발히 이동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길이가 200m나 되는 화물 열차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뒤 양국 간 물동량이 크게 늘었는데 무기 거래 신호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 6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열차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선로 옆 야적장에 화물로 추정되는 파란색 포대로 덮은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파란색 물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양과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했는데 특히 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이 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에 정차하는 열차도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4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의 길이가 각각 225m와 110m, 60m의 열차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열차 대수가 계속 증가된 사진이 찍혔는데 6일에는 길이가 200m 내외인 열차 4-5대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화물 열차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실행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o in satellite imagery,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that we're taking, we see a dramatic uptick in rail cars on the North Korea-Russia border. There are real transactions taking place, and they are worrying in my respect. We don't know if it's munitions going to Russia or it's something coming from Russia into North Korea, but there's traffic there that has followed that summit meeting.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에서도 최근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일 라진항 부두 3개 중 2개에 길이 100m 내외 선박 2척이 정박했고 부두에서 약 200m 떨어진 바다에도 120m 길이의 배가 대기 중입니다. 대형 선박의 입출항은 모두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 등에 따른 결의 1718호 등 여러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움직임이 무기 거래로 확인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의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에서 화물 트럭과 컨테이너 트럭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포착돼 육로를 통한 북중 무역 재개 모습인지 주목됩니다. BOA가 중국 단둥 세관 야적장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5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야적장의 북동쪽 지대에 과거 컨테이너 트럭이 가득 채우던 때와 유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7일과 10일, 14일에도 여러 형태의 물체가 야적장에 자리했었는데 이후 3주 만인 이날 또다시 화물 트럭과 컨테이너 트럭 추정 물체들이 포착된 겁니다. 가로 세로 100m, 70m 정도의 단둥 세관 야적장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전에는 신의주로 향하는 트럭들로 북적였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이 국경을 차단하면서 차량의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많은 탈북민들이 팔레스타인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같이 느끼는 탈북민들의 감정은 팔레스타인과 매우 가까운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 있게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의 전쟁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에 의해 끌려가는 이스라엘 여성 인질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종교 교류 등을 위해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방문하였던 탈북민 지연아 작가가 올린 것입니다. 지연아 작가는 그러면서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 1호인 데보라 최 씨 등 미국 거주 탈북 여성 기독교인 3명은 최근 기독교 성지인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가 전쟁 발발 하루 전인 6일 현지에서 출국해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이방인으로 나가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이렇게 나라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리 북한과 그 탈북민들이랑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북한 땅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마련됐는데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으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도 폭력 집단, 독재 집단은 소멸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화근이 되어 돌아온다며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 북한 고위관리 출신으로 수년 전 서방 세계에 망명한 한 인사는 9일 VOA에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이 평양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북한과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매우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하마스에 대한 탈북민의 비판은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이 볼 때는 적대국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서방 세계와 그 동맹관계 또는 유대관계를 맺은 나라는 다 북한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티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팔레스티나는 그 자기를 조국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조직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편이다. 우리 정의의 편에 서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1966년 평양에 피에로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아라파트 의장은 1970년대에만 평양을 6번 방문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김일성 주석을 형님으로 불렀던 아라파트 의장이 2004년 사망하자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과거 여러 차례 걸쳐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땅굴 기술 전수, 무기 판매 의혹 등을 제기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과거 독일 나치 정권에 희생된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유대인들의 아픔은 북한 정권에 의한 참혹한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한 탈북민들과 비슷하다면서 유대인들도 탈북민들의 이런 상황에 공감을 많이 표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 이번 충돌이 다른 국가나 헤즈볼라와 같은 집단으로 확장될 경우에 대비해 지중해로 군함을 재배치했지만 이번 중동 위기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방어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셉 리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충분하다며 이번 충돌이 미국의 외교 전략 우선순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처럼 미국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식적인 연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에도 동맹의 강력함을 시험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중국 본토에 거침없이 다가가던 북한 유조선이 이틀 만에 중국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8일 오후 3시 30분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공해상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앞서 BOA는 3일 천마산호가 지난달 30일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된 데 이어 6일 새벽 중국 푸젠성 황치반도의 최남단을 기준으로 남쪽 3.5km 떨어진 해상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8일 중국 해역을 벗어난 반대 방향 항로를 노출한 겁니다.
천마산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2017년과 2018년 포착된 천마산호의 불법 선박간 흔적을 적발해 제재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은 천마산호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실험 등으로 전격 폐쇄됐던 개성공단에서 위성 사진을 통해 야간에 밝은 빛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지난 5일 북한 개성 일대를 촬영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이 위치한 지점이 밝게 빛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일대에선 개성 시내와 인근인 한국의 대성동 마을을 제외하면 빛이 관측되지 않았었는데 지난 6월부터 개성공단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면적도 넓어져 야간에도 작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개성공단은 올해부터 건물 수십여 곳에서 차량과 인파가 포착되는 등 본격적인 무단 가동 정황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VOA는 지난 4월 위성 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을 포착했습니다. 이어 8월엔 40여 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 건물과 각종 장비 및 설비는 모두 한국 측 자산으로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자산 침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